극한이 왜 중요할까요? 빨강, 초록, 파랑, 오직 3개의 색깔 개념밖에 없는 부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부족원이 무지개를 본다면 분명 그는 주황, 노랑, 남색, 보라색을 볼 수 있지만 이 색을 말로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현상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어도 그 현상을 표현하는 언어가 없다면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극한이라는 개념이 그 언어가 없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현상의 결과가 너무도 명확해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현상들을 보여주고 극한의 본질을 설명하려 합니다. 간단한 퀴즈 하나로 시작해볼게요. fx는 x제곱 더하기 5 위의 점 1,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m을 대충 비슷하게 알아내라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6 근처에 있는 점 1.5, f1.5를 찍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면 그 기울기가 접선하고 나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구할 수 있죠. fx는 x제곱 더하기 5이니 수치들을 대입해보면 직선의 기울기는 2.5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면 더 비슷한 값을 구할 방법이 떠오르죠. 점의 x좌표를 1.1로 1에 더 가깝게 옮기는 겁니다. 1,6과 1.1,f1.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와 더 가까워질 겁니다. 수치들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2.1이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는 2.5보다 2.1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1.01은? 아니 1.0001을 대입하면? 일단 우리가 한 걸 정리해보죠. 우리가 한 건 근본적으로 1,6하고 다른 x좌표를 가진 점, 그 x좌표를 t라고 하면 그래프 위에 점 t, ft를 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그 기울기를 계산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 새로 찍은 점의 x좌표 값 t에 따른 이 직선의 기울기를 mt라고 해보도록 하죠. 이 기울기식에 이제 fx는 x제곱 더하기 5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분자는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t 빼기 1분의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죠. t는 1이 아니라면 이 약분을 통해서 mt는 t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t는 1.1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2.1이 나왔던 거죠. 그럼 1.01을 넣으면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직선의 기울기는 2.01이 될 겁니다. 1.0001을 넣으면 2.0001일 거고요. t에 1에 가까운 값을 대입할수록 m은 점점 2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작은 수를 대입하는 이런 과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수와 다르게 실수 체계에서는 1보다 큰 가장 작은 수 따윈 없거든요. t값을 1에 가깝게 줄이면 줄일수록 직선은 접선과 점점 비슷해지고 그 기울기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두 직선은 결코 같아지지 못하고 기울기 또한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보면 두 직선 사이의 기울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은 아니 그냥 최종적으로는 t에 1 대입해서 2가 답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답은 맞지만 논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mt는 원래 이런 분수꼴의 식이기에 1을 대입하고 t 빼기 1을 약분하면 어떤 수도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게 되거든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왜 안 될까요? 그건 큰 수학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 내용을 성균관대 김범준 교수님께서 과학을 보다 채널에서 굉장히 직관적이게 설명해 주셔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a는 b는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제곱은 ab죠. 그리고 양변에 b제곱을 빼줘도 등호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양변을 각각 인수분해해주면 이런 식이 되고 a 빼기 b를 약분해주면 a 더하기 b는 b가 됩니다. 그런데 a와 b는 둘 다 1이었으니 2는 1이라는 결론이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가 0인 a 빼기 b를 약분해줬기 때문인데 이렇게 0으로 나누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 기본적인 수체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0으로 나누는 것을 허용하면 이렇게 많은 수학적 모순이 발생하기에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연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1을 대입하는 건 우리가 mt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애당초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직선을 만든 방식은 점 1,6 말고 다른 점을 찍어서 두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특정한 것인데 1을 대입하는 건 다른 점을 찍은 게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한 기울기 mt를 t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로 mt는 t는 1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답답하죠. t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명 직선의 기울기 mt는 접선의 기울기와 점점 비슷해지고 그에 따라 mt는 결국 t 빼기 1을 약분하고
t는 1을 대입한 값 2를 목표로 다가가니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2를 얻기 위해 1을 대입하면 0으로 나누는 거라 오류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존의 수학 논리가 이 현상을 명쾌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영상 처음에 제가 언급한 사례인 무지개를 볼 때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의 색깔 개념밖에 없는 원주민이 자신이 분명 볼 수 있는 주황, 노랑, 남색, 보라색 등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지 못할 때 느끼는 답답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본 것을 말하고 싶다면 본 것을 부르는 언어를 정하면 됩니다. 자, 다시 영상의 첫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극한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극한이 우리가 마주한 아까 그 상황을, 그 현상을 명료하게 표현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0으로 나눈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0으로 나눈다는 말을 써야만 아까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와 MT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t가 1에 닿지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직선의 기울기 MT가 목표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곧 접선의 기울기다. 이 문장은 t가 1에 닿지 않는다고 표현함으로써 t는 1을 대입할 때 0으로 나누는 문제를 피하고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명료하게 표현해주죠. 그러니 이 문장의 전반부 t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직선의 기울기 MT가 목표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이 의미를 표현하는 수학적 개념, 그 언어를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게 극한입니다. 이 문장은 이런 기호, 리미트 t가 1로 갈 때 mt 이런 식으로 쓰며 이는 그냥 t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mt가 목표로 삼으며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의미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값을 t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mt의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체 문장은 극한을 사용하여 이런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극한값을 구하는 엄밀한 방법은 다소 복잡하지만 그건 교육과정 바뀌고 고등학교에서는 의미적으로만 해석해봐도 충분합니다. 우선 mt의 수식을 대입하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애초에 극한은 t는 1에 닿지 않으면서 mt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의미하므로 t는 1을 대입할 필요도 mt가 t는 1에서 정의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런 식으로 약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극한값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이 식을 읽어보죠. 이 식은 그냥 t가 1에 닿지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t 플러스 1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그냥 2입니다. 그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판별식의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0으로 나누고 대입한 결과와도 결론적으로 동일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0으로 나누어선 안 된다는 중요한 수학적 문제를 피하면서 우리가 본 현상을 완벽하게 기술해내는 거죠. 이게 극한입니다. 참고서를 보면 극한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수 fx가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한없이 일정한 값 l에 가까워지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l이라고 쓰고 l을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한다. 뭔가 우리가 한 내용이랑 비슷하긴 한데 논리의 구조가 살짝 다르죠. 이 내용은 극한값이 어떤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제의 경우에는 극한값이 접선의 기울기로 존재하고 그것이 그래프상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났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이라는 수학적 개념에 그 언어의 자연스러운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의 경우에는 x분의 1이 x가 0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느 하나의 일정한 값을 목표로 다가가고 있지 않죠. 이를 따지는 파트가 바로 극한의 존재성인데요. 영상에서 설명한 극한의 핵심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 부분은 단지 극한의 개념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부분이기에 직접 텍스트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영상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그래서 극한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이유를 보였지만 순수한 입시 관점에서 보자면 극한은 미분과 적분의 핵심 기반이기에 중요합니다. 미분과 적분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사실 둘 다 함수의 극한을 취하는 어떤 특수한 방식일 뿐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한 내용보다 복잡하고 내용도 방대하지만 근본적으로 결국 극한을 사용하는 방식이기에 극한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갖춰져야만 이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극한이 어떤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이라면 미분과 적분은 그 문법으로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인 거죠.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극한을 조금이나마 더 깊게 이해해 훗날 미적분을 배울 때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길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